3분 뉴스 하나로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生2人が車にはねられ、1人が 전국 大怪我を 교장단 しました。 긴급 소집. 도대체 3분짜리 뉴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건 일본 땅에서 한글이 기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 문화에 대한 도전이야. 평생 글을 못 읽던 할머니가 한글로 처음 편지를 읽으셨어요. 이것은 침묵할 진실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15일 오후 7시. 평범한 하루를 마감하는 NHK 뉴스룸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토 PD님, 오늘 리포트 준비 완료했습니다. 아카리, 오늘 주제가 뭐였죠?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학습이 인기라는 내용입니다. 리쿄 대학교 캠퍼스에서 취재했어요. 한글, 흥미롭네요. 그런데 왜 일본 학생들이? 그게 직접 들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도쿄리쿄 대학교 도서관.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일본어 읽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가 너무 논리적이에요. 일본어 가나와 비교하면 정말 과학적이라고 느껴져요. 한글은 표현 문자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리와 문자가 1:1 대응되는 구조는 언어 학습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단순한 유행으로 시작된 한글 학습이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문해력 향상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NHK 뉴스, 나카지마 아카리였습니다. 아카리, 뭔가 이상한데. 시청자 게시판이 폭주하고 있어요. 네. 어떤 내용들이요? 일본 학생들이 왜 한글을 배워야 하는가? 이건 문화 침탈이다. NHK는 편향 방송을 중단하라. 그런데 반대 의견도 많네. 정말 도움이 된다. 우리 아이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네요. 단 3분짜리 리포트가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방송국으로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NHK 뉴스룸입니다. 네. 교육부에서요? 아야카, 나 정말 모르겠어. 언니, 무슨 일이에요? 어제 한글 리포트 하나 했는데 난리가 났어. 교육부에서 항해 전화까지 왔다고 연락받았어. 아, 그 뉴스 저도 봤어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다고? 너도 한글에 관심 있어? 사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이거 제 한글 연습장이에요. 헉, 너도? 언니, 이거 정말 신기해요. 한글 배우고 나서 일본어 맞춤법 실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집중력도 좋아졌고요. 집중력이? 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정확히 들으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본어 들을 때도 도움이 돼요. 잠깐, 이거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네. 휴대폰으로 벨소리가 납니다. 누구지? 여보세요? 나카지마 아카리 기자님이죠? 교육부 문화정책과 야마구치 에리코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어제 방송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로 하시겠어요? 지금 어떠세요? 급한 일이라서요. 나카지마 기자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 부적절했습니다. 부적절하다니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나요?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을 마치 좋은 일인 것처럼 포장하셨죠. 이건 우리 교육 현실을 왜곡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보도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교육 분야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라고 하시면 마치 일본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문자와 언어는 충분히 우수합니다.
그럼 후속 보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식의 보도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 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 여보세요? 아카리, 어디야? 회사로.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죠? 한글 관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후쿠오카, 오사카, 심지어 홋카이도에서도. 제보라니요? 학습장애 학생이 한글로 글을 읽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고령자문의 교실에서도 한글로 효과를 본다고. 아카리, 이거 단순한 유행이 아닐 수도 있어. PD님, 저 직접 취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카리,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던 자제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자로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카지마 기자, 한글 리포트 건으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견 들어봅시다. 시청자 반응을 보면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긍정적인 의견도 많고요. 하지만 교육부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정치적 판단이고 우리는 팩트를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팩트라고 하지만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죠. 실장님, 제가 추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아직 말하지 마세요. 일단 후속 보도는 보류하겠습니다. 보류라니요? 이미 제보가 전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토 PD, 우리는 공영방송입니다. 신중해야 해요. 신중함과 검열은 다른 거 아닌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만, 진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교육부 야마구치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야마구치 과장님을 모셔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한글 관련 보도 건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부로서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려되시나요? 자칫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마치 일본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카지마 기자님, 개별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해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야마구치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아카리, 후속 보도는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유우타, 오랜만이야.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보는 거지? 응, 아카리. 뉴스에서 봤어. 한글 리포트 말이야. 아, 그거.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사실 내가 연락한 이유가 그거야. 나도 한글 배우고 있거든. 너도? 왜? 아카리, 나 고등학교 때 난독증이 있었던 거 기억해? 응, 그래서 글 읽기를 힘들어했지. 그 문제가 아직도 있어. 아니, 있었어. 한글 배우기 전까지는.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야? 완전히 달라졌어.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가 너무 명확하더라고. 일본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보다 훨씬 체계적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됐는데?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정확히 일치하잖아. 그래서 한글로 먼저 읽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읽으면 훨씬 쉬워져. 정말. 지금 나는 자막 편집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유타. 아카리, 내 리포트 보고 정말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잖아.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후속 보도를 중단하라고 해. 왜? 교육부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대. 부적절하다고? 내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게 부적절하다는 거야? 유우타, 진정해. 아카리, 넌 기자잖아. 진실을 전하는 게 내 일이야. 맞아. 유우타 말이 맞을까? 정말 한글이 그런 효과가 있는 걸까? 한글 학습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나서 일본어 발음이 정확해졌어요. 저희 아이가 ADHD인데 한글로 집중력 훈련을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분리가
언어 분석력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많다니. 난 궁금해서 서점을 가보았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시나요? 한글 학습서 어디 있나요? 아, 지금 베스트셀러 1위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베스트셀러 1위라고요? 네, 한 달 전부터 계속 1위예요.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아요. 왜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글쎄요, SNS에서 한글 학습 인증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고 있나 봐요. 효과요? 집중력 향상, 기억력 개선, 언어 능력 향상. 뭔가 두뇌 훈련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핸드폰 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나카지마 기자님이시죠? 도쿄대 뇌과학과 스즈키입니다. 아, 교수님. 어떤 일로 연락하셨나요? 한글과 뇌과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가 가능한지요? 네, 물론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이 뇌의 언어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글 학습자들의 뇌 활동을 MRI로 관찰했는데 언어 처리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증가했어요. 특히 음성 인식과 문자 인식의 연결 부분이 강화됐습니다. 그게 일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전체적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이건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현상이네요. 네,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언어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현상이에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정말 이해하고 계시네요. 교수님, 세종대왕은 정말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기 어려웠어요.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일본에서도 한글이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학습장애 학생들, 고령자들이요. 아, 그런 일이. 정말 세종대왕이 원했던 바가 실현되고 있는 거네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표음 문자입니다. 체계적이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가 매우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발음기관을 본떠서요? 네, 예를 들어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정말 과학적이네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면 발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이것이 다른 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핸드론 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나카지마 기자님, 야마구치입니다. 요즘 한글 관련 취재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경고드렸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건가요? 이건 문화 침탈이에요.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입니다. 문화 침탈이라고요? 교육과 학습에 국경이 있나요? 나카지마 기자님,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방송을 중단하세요. 죄송하지만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럼 각오하세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각오라. 좋아, 각오하자. 이제 모든 자료가 준비됐어. 진실을 전해야 해. 아카리, 정말 방송할 거야? 위에서 중단하라고 했는데. PD님, 저희가 취재한 건 모두 팩트예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고요. 그래도 야마구치 과장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두렵긴 하지만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전 작은 뉴스 하나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학생들이 한글을 배운다는 단순한 소식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80살에 처음 글을 배웠습니다. 한글로요. 아이들의 집중력과 언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는 걸까요?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이 뇌의 언어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한글은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요. 600년 전 조선의 임금이 가진 꿈이 오늘날 일본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우려합니다. 일본 문화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글을 배우고 나서 자신감을 찾았어요. 평생 글을 못 읽었는데 이제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에요. 더 많은 도구를 가진 아이들이 더 행복해요. 취재를 마치며 깨달은 것은 언어와 문자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 인류의 지혜입니다. 600년 전 누군가가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 그리고 지금 그 글자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류가 아닐까요? 상품이 아닌 가치의 전달, 문화가 아닌 사랑에 나누는 것이요. 오늘 취재하면서 만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준 분들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있을까요? 작은 뉴스 하나가 시작된 변화. 그것은 단순히 한글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것,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꿈꾸었던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세상이 국경을 넘어 또 다른 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힘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좋은 것을 나누는 데에는 국경이 없고 진실을 전하는 데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학습은 경쟁이 아닌 성장이고 문화는 배척이 아닌 포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댓글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